안녕하세요. 커피팩트의 최석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카페 운영,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품관리, 위생관리에 많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상품관리라 하면 퀄리티 유지, 제품 개발 및 출시, 원가관리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위생관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 자체가 요식업에 속하기 때문에 식품위생, 개인위생 등에 대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관리의 목적성은 판매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테고요. 위생관리는 소비자와 매장의 안전에 목적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그게 뭔데? 인사관리란 1인 기업 혹은 3인 미만의 소규모 업장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시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5인 이상으로 넘어가는 팀 단위가 됐을 때는 꼭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1억에 총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10%는 부가세 비용이고 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5%는 식부재료의 원가율 대략 2250만원 정도 됩니다. 25에서 30%는 인건비, 4대 보험, 퇴직금 포함 아주 마이너하게 잡은 거예요. 2700만원. 5%는 광고 선전비, 페이 마케팅을 안 하면 굳이 지출이 필요 없지만 대략 45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다고 하면 15% 정도는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1350만원, 그리고 5%는 판관비 45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4%는 감가상각비, 창업자금을 1억 정도로 두고 2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매월 46만원 정도 됩니다. 순이익은 총 매출 대비 약 7%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754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지출 비용이 가장 크냐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지출 비용은 식부자재 비용이 아닙니다. 바로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업 왜 하나요? 다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하시는 건 아닌가요? 다들 상품,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감사한 직원분들의 인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다수의 바리스타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카페 비즈니스를 하는 것, 매출이 일어나는 포인트, 돈을 버는 행위에만 관리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사관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나요? 내 팀원, 내 직원을 케어하고 동기부여시키는 방법을 아셔야만 우리 팀의 성과를 높이고 사업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원과 직원분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으면 현재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식부재료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하도록 지시할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직원 및 팀원들과 정기적인 원온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분 혹은 1시간의 시간을 내서 꼭 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사적인 시간을 내서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술도 마시면서 고민도 같이 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근무 시간 안에 그 직원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를 제안하고 같이 고민해주면서 깊은 라포를 형성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회식도 일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일하는 시간 안에 조금의 시간을 내서라도 직원 및 팀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 직원 및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안하셔야 합니다. 사업이나 팀이 흔들릴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오래 다닌 직원 혹은 팀원이 퇴사했을 때입니다. 정상의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고 맨파워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 단계에서는 더 크리티컬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회사의 성장도 멈춰지게 되고 운영 및 경영도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 및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내가 팀장 혹은 회사의 오너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당신에겐 실현 가능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직원과 팀원의 성장을 위해 동기부여를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통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혹은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안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직원 및 팀원들이 동기부여 상태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애초에 성장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건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마음은 다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건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걸 팀장인 당신이, 오너인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 팀원, 그 직원은 더 당신과 함께 오래 회사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잊지 마세요. 카페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나누어 바라봐야 합니다. 실무에 필요한 하드 스킬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럿이 근무할 때 필요한 소프트 스킬, 즉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한 때가 반드시 와요. 따라서 직원 및 팀원을 바라볼 때 뭉뚱그려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코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텐셜과 퍼포먼스를 함께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퍼포먼스만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팀원의 혹은 직원의 포텐셜을 보고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80점으로 쭉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B는 현재는 60점이지만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았을 때 나중엔 90점, 100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진주가 모래 속에 박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인사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모래 속에 진주가 박혀 있을 때 그 진주는 본인이 진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알아봐주고 끌어내서 빛을 보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포텐셜을 보일 겁니다. 이 외에도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인사관리를 처음 시작해 보신다면 이 5가지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달라진 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끝! 구독자가 57명이 됐습니다. 9월달 안에 1000명이 목표였는데 100명도 힘들겠어. 구독 좀 눌러줘.